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논술 이제 수업을 가장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돈 받고 가르쳐준 선생님, 논술 선생님들만 한 2,000명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정말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냥 논술은 뭐냐?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거예요. 논설문은 논리적인 생각을 쓰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논술은 자기 생각을 서술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논술 공부를 몇 번 정도 하면, 글쎄요, 한 8번 정도 하면 쓰는 방법은 다 배워요. 그런데 잘 쓰는 방법은 아이들마다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재능 있는 학생은 8번 했는데 4등급인데 인서울 하기도 하고, 충남여고 7등인데 한양대 법대 가기도 하고, 충남여고 7등이면 3등급 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이 가끔가다 일어나는 게 논술이에요. 근데 논술을 이제 이 학생은 음악교육과 준비 중이래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게 되면, 음악이나 미술, 예술을 하게 되면 국어하고 영어밖에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내신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논술 플러스 내신이 있는데, 비율이 요 내신 점수 차이가 10점이라면 논술에서 한 달락만 더 잘 쓰면 이게 극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 그냥 커버를 하고 올리면 나중에 논술도 수시를 써봐야 항상 고만고만 하는데 논술 자체는 역전도 가능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논술 100%도 있긴 해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논술이 100%도 있긴 했는데 논술과 내신이 뭐 7대3도 있고 6대4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5대5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5의 내신이 1등급과 6등급의 차이가 10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50%잖아요. 한 방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도 수시를 쓰는 기회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처럼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죠. 음악교육과인데 수학을 안 하잖아요. 거의 수학을 못하고. 왜? 수리는 몇 년이 걸리냐면 보통 2년이나 3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뭐 3등급 애는 2년 걸릴 수 있는데 6, 7등급 애들은 3년 걸리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내신이 3점 후반대면 모든 대학의 논술을 다 쓸 수 있어요. 어느 대학이든. 당연히 근데 서울대 목표로 하나는 논술이 없으니까 안 쓰고, 서울대 외의 대학은 논술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수리 5, 6 합쳐봐야 논술 점수로 3점대 후반이면 논술 점수로 3, 4점 차이 나거든요. 한 달력만 하면 무조건 역전이 돼요. 3, 4점밖에 차이 안 난다고. 네. 그러니까 논술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수시에서 아이들이 이걸 쓰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처럼 글쓰기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글쓰기하고 논술은 엄연하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글쓰기는 표현법도 쓰고 수사법도 쓰고 여러 가지 구조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논술은 오히려 더 간단해요. 왜? 주관식 서술형 길게 쓰는 거고 비문학 쓰는 거예요. 비문학글 만들면 되니까 논술도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 논술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에. 그래서 너한테 예술하면서 계속 내가 생각을 심어주는 거야. 만약에 나중에 미술 하다가 나 수리는 안 했는데 미술 말고 이과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논술밖에 없으니까. 그럼 폭이 넓어지잖아. 미술 그리는데 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이라고 늘면 미술이라도 잘 그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 자신이 체감하기에도 그렇고 교내상도 많이 받았다. 그럼 자신감이 있는데, 이런 학생이면 8번 정도를 쓰면 피크치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8번 가르쳤는데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 어머님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소개시켜준 어머님도 계셔. 왜? 이제 기적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어, 학교에서. 수시 개 하나 붙었거든. 그래서. 응? 네. 자, 여기에서 한양대 논술 모범답안을 찾아봤대, 이 학생이. 자, 근데 이 모범답안은 뭐냐면, 마치 이 모범답안은 뭐냐면, 건물을 지면, 상가 건물을 지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있지. 네. 인테리어 하나도 안 됐지. 네. 그러면, 여기 인테리어 하나도 안 된 가게 들어가겠어? 아니지.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각각 하지. 네. 그런 것처럼, 이 모범답안은 뼈대만 보여주는, 기본적인 뼈대.
공통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 뼈대 아니고 인텔에까지 다 해서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다 이렇게 하지.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 뼈대를 보여줘야지 모범 답안을 그냥 잘 쓴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써야 돼? 하고 포기. 그러면 입시 전형료가 대학에서는 입시 전형료로 건물 세우거든. 할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사람들 도전 안 하면 입시 전형료 쭉 뜨는데 너 같으면 이렇게 모범 답안 발표하겠어? 네. 그치?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 점수가 80점이라면 모범 답안은 한 65점대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지금 이 질문하는 학생처럼 나 저도 쓸만해요 하고 도전하는 애들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떨어지고 붙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모범 답안은 이 기출 문제를 보고 자기가 써본 다음에 모범 답안과 비교하고 흐름에서 이 모범 답안에 있는 게 내 답안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썼어요. 라는 이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붙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면 사람들이 왜 떨어지죠?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대학에서도. 이해되세요? 네. 하지만 어쨌든 기출문제와 모범 답안을 대학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하고 가끔가다 살펴보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야 떨어지는 확률이 96%가 떨어져요. 왜? 경쟁률이 100명이면 4명 뽑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문과는 이렇게 자기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여러 가지 생각, 법과 경제, 이런 걸 가지고 보지만, 이과는 수학하고 과학을 보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안 돼. 왜? 수학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안 돼. 과학도 심화를 해야 되니까 안 돼. 그렇지만 문과는, 이거 내용 보면 어디서 한번 들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도전해, 쉽게. 누구나 쉽게 도전하기 때문에 다 잘 떨어져. 이과는 실질 경쟁률이 1대2 정도 되면 여기는 문과는 원래 1대30, 1대50 이렇게 1대30 하면 실질 경쟁률이 1대3밖에 안 돼. 왜? 논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운 학생들이 플러스 알파 가지고 경쟁하는 거야. 뼈대를 갖춘 학생들이.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안일한 건 아니고 논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지금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준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논술 써갖고 나한테 보내 메일로. 그러면 이걸 첨삭을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갖고 다시 보내줘. 부산이나 이런 데다가. 그러면 보내주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 다시 써서 나한테 또 보내. 그러면 또 이걸 첨삭해갖고 동영상에 보내. 왜 그러냐면 글을 쓸 때 보통 쓰는 능력이든 공부든 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거든. 네. 아니 여기 있는 애한테 여기 있는 거 가르쳐서 소용도 없지. 이해도 못해. 그 다음 단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 단계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그래서 완성된 자기가 다 쓴 거를 치켜 올라가지고 이게 점점 얼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경험을 하면 시험장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논술을 쓰는 거거든. 근데 논술 자체도 자 내가 왜 여기서 안 쳤냐면 너한테 논술 한번 써봐라 해갖고 뭐라고? 쌤이? 그래 8회에서 20회 정도만 써보잖아. 그러면 네가 8회 정도 쓰면 네가 너 논술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돌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8회 쓰는 동안에 논술 쓰는 형태나 양식을 완성시키잖아. 그러면 논술을 안 하더라도 이 양식을 배우면 첫 번째 국어 점수가 10점 올라. 영어 점수도 10점 올라. 왜? 글을 쓰는 방법을 아니까 그렇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쓰는 방법을 통해서 읽는 방법을 터득해. 그래서 영어나 국어 점수가 올라서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논술을 쓰면 나중에 얘는 교사 된다 그러잖아. 너도 교육과 갈 수도 있잖아. 미술교육과. 그럼 선생님이 되려면 전공시험 보고 플러스 논술시험 보고 플러스 수업 시간하고 플러스 면접하거든. 논술시험 봐. 또 대학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논술식으로 답안지를 써야 돼. 주관식 서술형으로.
그럼 대학에서 점수가 계속 플러스래. 플러스 알파. 그지? 그러면 장학금 아슬한 차이를 못하는 애를 장학금 다. 그래서 논술에 투자할 만 하거든.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에? 근데 애들이 언제 고3 돼서 막판에만 찾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배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논술을, 자, 오늘 논술 기본 수업한다. 이거 들어봐. 그럼 들어보면 뭐라고? 국어 점수의 돌파구와 영어 점수의 돌파구 되지. 네. 나중에 대학 갈 때 플러스 알파 되지. 네. 시험에. 책 읽을 때 플러스 알파 되지. 나중에 너 교사 되려면 플러스 알파 되지. 너, 어? 그래, 화가 되는데, 화가인데, 교사면서 화가 없다고? 엄청 많어. 안 그래? 그런 상황이니까, 논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은 질문자는 만약에 쓰면 이메일로 나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인터넷으로만. 응? 그래서 이렇게 15만원을 받아서 90분, 15만원이거든. 20분, 30분 찍어서 3번 할 수도 있고, 20분씩 컨설팅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해주거든. 니네는 옆에서 써오면 무한대로 해주잖아. 네. 이해됐어요? 논술 뭔지? 네. 예? 너 만약에 가르치면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래서 글 쓰는 방법,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필요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도전의 기회로 좋을 건데 너무 급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저번에는 수능 끝나고 와서 다음날 시험 본다고 하루 배우고 가서 시험 봤어. 일찍 배우면 되잖아. 걔 왜 하루 배웠어? 필요하니까, 도전하고 싶으니까. 그제?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8번에서 20번 정도를 하면 이게 합격권의 경쟁권이 돼. 도달해. 학생마다. 알겠어요? 네. 그 많이 안 걸리니까 내가 쓰라고 하면 방학 때 네. 엄한 생각 하지 말라고 너한테 기회 더 주려고 하는 거야. 입시에서. 예. 네, 준산동 동아쌤입니다.